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어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는데요. 향후 재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를 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가 관심인데 일단 헌재 선고 전까지는 좀 절제된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는 좀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줄 가능성, 그리고 사회에 미칠 파급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어제 구속 취소 이후 이제 석방이 되면서 이 서울구치소에 나와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구치소 정문 안쪽에서 차에서 이제 내려서 직접 이제 지지자들,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손을 불끈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측면이 있었는데 다만 어떤 메시지를 육성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예.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들 법원의 결정에 뭐 감사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이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네. 아마도 앞으로 진행될 그런 재판들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은 되고요. 다만 지금은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변호인을 통해서든 뭐 직접 나서든 어떤 입장을 서면으로라도 발표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저로 돌아간 윤석열 대통령은 뭐 김치찌개 만찬, 뭐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하고 반려견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후 대국민 메시지 같은 부분이 만약 제시가 된다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리 정치에 대한 뭐 가능성 이런 건 좀 낮다고 보십니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인단과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 심판이 거의 선고만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이 내란 혐의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도 열립니다. 예. 지금 석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났기 때문인데 이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거리 정치에 나오기에는 어느 정도 여전히 어떤 제약이 있는 부분을 감안할 것 같고요. 어떤 메시지 하나하나에도 그 파급력을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고 검찰이 하루 뒤인 어제 검찰이 즉시 항고 대신에 석방을 택했습니다. 이 석방을 택한 가장 큰 이유가 영장주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측의 입장을 보자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꼽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구속하려고 할 때, 신체의 어떤 제약을 가하려 할 때는 영장에 의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적법한 방식으로 하자 없는 영장에 의해서만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큰 취지로 읽혀집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형사법의 대원칙을 보자면 우리가 뭐 무죄 추적 원칙 같은 것도 있고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받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가 있을 때 구속 상태에서 어떤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일단 구속의 사유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구속 기한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으로 했어야 되는데 날짜로 해왔던 관행이 있을지라도 시간으로 하는 것이 더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주장을 하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기소라고 본 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결국 형사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고 이 인신의 구속이라는 어떤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일은 영장,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취지가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결론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석방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어느 정도로 줄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변론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상 선거만을 남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부들이 지금 평을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정리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구속 취소 결정과 헌법재판은 전혀 다른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사회포의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탄핵에 이르를 정도인지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저께 있었던 이 구속 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정당한지 구속이 취소가 될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어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거나 서로 연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구속 취소 그 인정이 된 사유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같은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다시 한번 이제 평의를 진행한다거나 할 때 구속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당연히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예.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거나 이 때문에 어떤 선고 일자가 뒤로 크게 밀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뭐 간접적으로라도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이다. 전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뒤바뀔 정도로 어떤 중대한 역할을 한다거나 내지는 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완전히 뒤로 밀릴 그 정도의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까지 또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진짜 전면 재검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평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추가적으로 가만히 될 수 있겠죠. 이제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탄핵 심판과 이 구속 취소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네. 당장 즉시 파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양측 입장을 좀 절충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이 인정이 된 부분,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분명하고 검찰에선 즉시 항고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점 역시도 지금 헌법재판이 여전히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해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당연히 평의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적인 사유가 되느냐 그리고 다시 평의를 전면으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평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다. 이런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이냐 이 부분은 뭐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기에는 이미 탄핵 심판 같은 경우 변론이 종결이 되었고 평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고 일자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14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기일로 잡히고 있잖아요. 변론기일이 만약에 다시 열리거나 아니면 평의가 많이 길어진다거나 해서 이 선고기일이 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 심판 때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이 권한쟁의 선고 기일에 몇 시간을 앞두고 재판부에서 다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 차례 변론이 더 열린 다음에 결국 최종 선고까지 있었거든요. 당연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다시 뭐 변론이 재개된다거나 선고 일정은 아직 언제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평의와 표결 등을 진행하다가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이 14일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 적어도 변론이 종결되고 11일에서 14일 정도, 그러니까 2주 정도 되는 기간 내에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결론을 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된다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일단 재판부에서도 지금 상당 시간 동안 다른 재판이나 뭐 변론 이런 부분들을 잡지 않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좀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역시도 선고만을 앞두고 있어서 뭐 어느 것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 신속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평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어쨌든 선고 일자를 밝히지 않을까. 그 선고 일자를 밝히면서 이 선고의 생중계 여부 같은 부분도 함께 밝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이끌었던 공수처와 또 기소를 맡았던 검찰이 아무래도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장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 야당은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 이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검찰에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이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된 부분은 구속 취소가 된 것이고 여전히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철저히 준비해서 이 부분 본안 판단해서 이 구속 기한을 계산하는 문제라던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퉈보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예. 하지만 이번 결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이른바 3트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거기다 공수처까지 이제 합세를 하게 되면서 초반에 굉장히 혼선이 빚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결국 어제 구속 취소가 되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 부분도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명백하게 구속 기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지금 직권남용 권한 행사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명백해도 지금 그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그런 과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가 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지금 결정을 내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어떤 이런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거듭 주장을 해왔고 어떤 이렇게 논의적으로도 물론 뭐 서부지법이나 그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던가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취지의 그런 판결들이 있었다고는 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강행한 부분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애초에 공수처가 탄생하면서 제대로 형사소송법이라던가 관련된 법 규정들을 정비해 놓지 않고 공수처가 탄생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와중에 수사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요. 예. 결국 이것은 검찰, 공수처 모두에게 굉장히 뼈아픈 한 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내란죄 형사재판 1심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밝힌 구속 취소 사유가 앞으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법원이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서 공소 자체의 기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공소 기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자면요. 이제 공소라는 것이 결국 검찰 측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재판으로서 다투어야겠다라고 기소를 제기한 것이 이제 공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것이 이제 검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 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 이 공소 기각을 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안으로 돌아오자면 만약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는데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소가 됐다면 우리가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해서 애초에 잘못된 그런 증거 수집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증거들은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대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기초로 한 이 기소가 문제가 있으니 공소 기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공소 기각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재판과 같은 효과, 무죄를 받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기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 자료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던 자료들, 검찰의 수사 자료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만든 자료만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공소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만에 하나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아도 공소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법원이 밝힌 구속 취소 사유가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재판부가 형사재판에서 절차 문제를 좀 엄격하게 보겠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더라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문제 그리고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추후에 항소 상고 절차라던가 심지어 재심과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심과 관련해서도 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문제가 제기된다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앞서 제가 독수독과 이론도 언급을 했지만 만약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 재판을 이어가게 되면 추후에 이 문제된 공수처에서의 만들어진 자료라던가 수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 그렇다면 쓰지 못하는 것인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어도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아직까지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다시 살펴볼 측면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 공은 본안 판단, 본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 재판에서 양측이 뭐 수사권 문제라던가 구속기간 계산 문제 그 이외에도 이 내란죄의 형사 재판을 이끌어 가려면 이런 구성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